관세 폭탄을 맞아야 할 기업이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미국 시장에 안착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게 꼼수도 편법도 아닌 합법적인 전략으로 정면 돌파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현대차는 끝났다고 말하던 순간 한 외국인 무역 전문가가 이상한 정황 하나를 포착합니다. 밤에 몰래 가동되는 미국 공장, 새로 들어오는 한국 장비, 그리고 미국 정부가 조용히 발표한 한 문장의 고시. 그는 의심을 품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 현대자동차가 설계한 K 전략. 그것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한미 관계의 미래를 다시 쓰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과 법, 전략과 실행,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집요한 설계 철학이 만들어낸 놀라운 역전극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회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워싱턴의 아침은 평소처럼 회색빛이었지만 그날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언론사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시장 철수 검토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 관세 폭탄에 백기 들 수도 있을까요? 25%의 벽 앞에서 무너진 동맹. 저는 리암 밀러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글로벌 무역 정책 싱크탱크 APMI의 Alliance Policy and Market 인스티튜트에서 산업 정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늘 데이터와 보고서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늘은 책상 위의 뉴스들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날 밤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문서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리암, 현대차가 철수는커녕 공장을 확장하고 있어. 무언가 수상해. 보낸 사람은 오하이오 주정부에서 일하는 친구 닉이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밤 11시 42분 산업단지 CCTV 조립라인으로 들어가는 초대형 설비. 새벽 2시 물류창고에 도착한 특수 차량. 철수 중인 회사가 왜 공장 장비를 새로 들여오지? 그 순간 뭔가 맞지 않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언론은 철수설을 외치고 정계는 관세 폭탄을 경고하지만 현대차는 도망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메모장에 철수설의 모순점이라는 제목을 쓰고 새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미국 상무부의 232조 관세 검토 회의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자동차 수입에 한해 25% 관세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쓰여 있던 단서. 단, 북미 생산 또는 최종 조립된 차량은 예외로 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의 뇌리에 강한 이질감이 스쳤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공정을 하면 미국산으로 인정된다는 건가? 이건 가능성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허점일까요? 저는 곧장 윤지수라는 인물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현대차 북미 전략 부서와의 브리핑에서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정과 조항으로 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조항을 설계하는 쪽이 승자입니다. 윤지수는 그렇게 말했죠. 그땐 그냥 허세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월가의 한 분석가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리암, 현대차는 이미 끝났어. 관세 폭탄 맞으면 수익성 붕괴야. 하지만 왜 그들은 공장을 확장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 모르지. 어쩌면 허세일 수도 있겠지. 아니면 로비용, 블러핑. 허세일까요? 아니면 블러핑? 다음 날 새벽, 저는 직접 오하이오로 날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샌드캐슬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온다고 예보했지만 그날의 하늘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저의 예감도 그랬습니다. 구름처럼 퍼져 있는 의심 속에
분명히 진실이 숨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낯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신규 공장 부지가 정리되고 있었고 한국어가 쓰인 장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현장 기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현대차 철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요? 여긴 지금 오픈 준비 중입니다. 그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정면 돌파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설의 중심에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바꾸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현장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계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샌드캐슬 산업단지, 밤샘 공사, 한국 기술자들의 출입 기록, 고용 계약서. 분명히 철수가 아닌 확장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이루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세 0%의 설계도를 찾기 위해 미국 상무부의 정책 자료, 무역대표부 USTR 고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지침까지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이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되며 핵심 부품의 북미산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국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순간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최종 조립이라는 요건이 왜 중요했는지, 북미 배터리 요건이라는 말이 왜 반복됐는지, 제가 샌드캐슬 현장에서 본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현대차는 차체 프레임과 파워 일렉트로닉스 핵심 부품을 세미 노크다운 SKD 상태로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 공장에서 그 부품들을 조립, 검사, 품질 인증까지 마무리하는 최종 조립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제가 한동안 주목했던 스타트업 CEO 에바 로메로의 이름이 거기서 등장했습니다. 에바는 실리콘밸리 출신의 화학 박사 출신이었고 현재는 노스볼트와 유사한 차세대 양극재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의 CEO였습니다. 문득 예전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현대차, 북미 배터리 스타트업과 R&D 제휴 검토 중. 당시엔 별 의미 없어 보였던 그 보도가 지금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곧장 에바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단 한 문장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터리 협력이 아니에요. 이건 전략이에요. 곧장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스타트업 사무실은 생각보다 단출했지만 회의실 안에서 마주한 에바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우리는 현대차와 공동으로 북미 핵심 소재 기준을 충족시키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양극재는 캐나다 광산에서 조달하고 전해질은 미국 미네소타에서 공급받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공정은 NAFTA 구역 내에서 완료되죠. 그녀는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결국 우리 배터리는 북미산으로 인정받게 돼요. 그러면 현대차에 차는 관세에서 자유로워지죠. 그 순간 저희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모든 구멍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명백히 합법이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이해와 활용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법과 제도를 정면으로 이해했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설계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무기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샌드캐슬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규 라인 세팅 작업 중인 한 기술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박도훈이었습니다. 박도훈은 K용접이라 불리는 현대차 고정밀 차체 조립 시스템의 마스터였습니다. 보통 미국 조립 라인은 체크 타임이 110초예요. 우리는 63초입니다. 정밀도는요? 우리는 1mm 이하, 여긴 평균 5mm 이상이죠.
저는 그 기술자의 손끝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기술과 정밀함의 문화적 승부였어요. 한국에서 들여온 정밀 라인이 미국 노동자들과 결합하면 그 결과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의 전략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매체가 세미 노크다운 방식과 북미 배터리 요건, 충족을 분석한 리포트를 내보낸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CNN 이코노미 채널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현대차, 관세법의 회색지대를 정면 돌파하다. 법대로 했을 뿐인데 미국 자동차 업계는 왜 뿔났나? 그때부터 미국 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GM과 포드의 로비 조직은 불공정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의회를 압박했고 마침내 하원 산업통상소위 청문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청문회장에 들어서며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윤지수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고위 의원들과 업계 로비스트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꼼수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분위기는 한껏 싸늘했습니다. 첫 질문은 매사추세츠 출신 하원의원이 던졌습니다. 윤지수 씨, 현대차는 조립만 미국에서 하고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Made in USA가 아닙니다. 꼼수입니다. 윤지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차트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는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 검사, 안전 인증, 출고까지의 모든 공정을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무부 고시 19에 231에 AO에 명시된 최종 조립 기준을 충족하며 북미 배터리 사용률은 78%로 IRA 조건인 6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수는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 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 중 41%는 퇴역 군인입니다. 또한 샌드캐슬 주정부와 교육 연계 MOU를 체결하여 지역대학 12곳과 기술인력, 양성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용 31,480명, 세수 효과 연간 3.1비 USD, 부품사 847곳 현지화, 산학협력 대학 12개교, 지역 기술교육생 1,342명. 숫자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는 에바 로메로가 호출됐습니다. 에바는 스타트업 대표답지 않게 단정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북미산 배터리 소재로 구성된 차세대 전지를 현대차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기술 자립도를 높이며 결과적으로는 GM과 포드가 확보하지 못한 공급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먼저 미래를 준비했느냐입니다. 순간 로비스트 쪽 인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 의원들도 자리에서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정타는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청문회 막바지 메이슨 콜 차관보가 나타나 준비된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는 현행 법률과 기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북미 전략을 분석한 결과 이 전략이 모든 조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북미 고용과 기술 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피가 아닌 합법적 전략이며 미국의 산업 경쟁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윤지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희는 빠르지만 불법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실행의 민족이고 현대차는 그 정신을 산업으로 구현한 기업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지수를 처음 만났을 때 허세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는 이제 확신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전략,
그리고 한국의 정밀함이 미국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등록해 놓은 경로로 알림 하나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EV 및 친환경 수입차 관세 적용 관련 브리핑 예정 오전 11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현대차에 관한 발표일 거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경제 전문지 기자들뿐 아니라 산업통상 출입 기자, 외신 특파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악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현지 조립 완료 및 북미산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미국 정부는 관세 적용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고용 창출,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결정입니다. 그 순간 기자석에 있던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25%에서 0%로의 역사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현대차는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계된 전략으로 이 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날 오후 증시는 요동쳤습니다. 현대차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12% 폭등했고 에바의 스타트업 역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샌드캐슬 산업단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Made in Ocean and Finished in America. 미래는 설계할 수 있다 하은데 모토. 공장 내부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미국인 조립공들이 함께 일하며 K용접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시연에서는 2시간 만에 차량 하부 차체를 조립해내는 데 성공했고 기존 미국 업체의 평균 소요 시간 6시간 대비 13 수준이었습니다. 불량률도 8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현장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미국 노동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 이 정밀함 배워야겠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존경심이 들어요. 현장 기술자 박도우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타격 타임 조정 다이얼을 62초로 낮췄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기술이자 철저한 설계의 예술이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대차의 사례를 모범 케이스로 발표하며 FTA 동맹국 기반 상호 기술 인정 및 고용 패키지를 새로운 정책 프레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슨 콜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을 이해했고 그것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발언은 사실상 현대차의 전략을 미국 산업정책의 모델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밀한 기술과 실행력으로 세계를 바꾸는 설계를 완성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초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0%의 비밀 현대차가 보여준 한국의 실행력. 브리핑이 끝나고 샌드캐슬 공장에선 첫 번째 KM 에어컨 EV가 조립 라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차량이 출고 게이트를 지나자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거대한 보드가 펼쳐졌습니다. 미국 국기,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 그 아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탈출한 게 아니다. 우리는 상륙했다.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샌드캐슬 산업단지 인근의 작은 모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직후부터 쏟아지는 전화와 메일, 인터뷰 요청에 정신이 없었지만 제 마음 한켠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막 조립을 마친 첫 번째 KM 에어컨 EV가 컨베이어에서 내려와 하얀 조명을 받으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현대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설계, 기술과 제도, 전략과 철학이 응축된 한 대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윤지수와 짧은 커피 미팅이 잡혔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타난 윤지수는 여전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였지만 눈빛엔 미묘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겼네요. 제가 말을 건네자 윤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아니에요. 시스템을 설득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엔 힘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법의 나라잖아요. 그 법을 누구보다 치밀하게 연구한 건 우리였죠. 회피하지 않았고 틈새를 파고든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제시한 조건 위에서 한국식 실행력을 얹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 빠르지만 편법, 기술은 있으나 설계는 없다는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단기적 승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미국 안에서 기술, 고용, 조립, 유통망까지 우리가 설계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메이슨 콜 차관보가 현대차 부스를 직접 방문한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는 미국 국기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동맹의 룰 안에서 미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제도 기술 기반의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상징적 순간이었죠. 한편 에바 로메로의 스타트업은 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와의 공동 R&D 결과는 북미 배터리 기술의 핵심 자산으로 등극했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자원과 아이디어였고 한국이 가진 건 속도와 정밀함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 둘이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이 연합은 단순한 탈중국 공급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법률, 생산, 윤리연연 전략의 결정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도망치지 않았다. 한국은 돌아간 게 아니라 설계했고 상륙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새로운 세계의 룰을 만들고 있다. 브리핑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박도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암, 난 조립만 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조립이 세상을 바꾼 것 같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말이 아니라 설계로 움직입니다. 그 설계의 중심에 지금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샌드캐슬 산업단지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새로 도착한 한국산 조립 로봇들이 트럭에서 내려지고 있었고 미국 노동자들은 K용접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리암, 다음엔 울산으로 와보세요. 본사가 어떤 철학으로 움직이는지 직접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박도훈의 작별 인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국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제 이메일엔 전 세계 무역 정책 분석가들의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리암, 현대차의 전략. 진짜 내가 말한 대로였어. 충격이다. 한국이 이제 산업 설계의 기준이 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건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저는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온 게 아니라 설계하고 있었다. 며칠 뒤 저는 APMI에서 주최한 국제무역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포스트 글로벌 시대의 전략 국가 한국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선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까? 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샌드캐슬이라는 작은 미국 도시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법률, 제도, 공급망, 기술, 인재, 그리고 문화까지 연결해 산업의 설계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실행이고 냉정한 전략입니다. 그날 이후 K전략이라는 단어가 워싱턴과 뉴욕, 브뤼셀, 도쿄, 그리고 베이징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은 한국식 현지화 모델, 정밀 협업 전략, 동맹 기반 산업 설계 등을 연구하며 그 중심에 현대차와 샌드캐슬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올려두었습니다. 몇 주 후 한국의 뉴스 매체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관세 0%, 일자리 3만, 기술 이전, 배터리 동맹. 미국의 규칙 안에서 새로운 판을 설계한 K 전략. 그 중심엔 울산과 샌드캐슬이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울산, 세종, 대전, 그리고 서울. 이 전략의 본거지들을 직접 방문해 그 뿌리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된 것이라고요. 울산은 생각보다 더 거대했고 동시에 믿기지 않을 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된 그 구조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산업지대보다도 생각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대차 본사에 마련된 방문자 센터에서 윤지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에서의 팽팽했던 청문회장을 떠올리며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녀는 울산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강하게. 여기가 바로 설계의 시작점이에요. 윤지수가 손짓한 창문 너머로 거대한 차체 조립 라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거미줄처럼 얽힌 데이터 모니터링 패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쉼없이 움직이는 수백 명의 작업자들. 여기선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을 연구해왔죠. FTA, 원산지 규정, 노동법, 에너지법, 모든 걸 공부하고 또 분석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선 산업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의 공정이 0.1초라도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매일 저녁 더 강한 부품 조합을 위해 전 세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치밀함이 결국 샌드캐슬의 상륙 작전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현대모비스의 파워트레인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젊은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단순히 부품이 아니라 법에 최적화된 성능 조합이거든요. 법에 최적화된 성능 조합. 그건 그저 자동차 부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법과 시장, 기술과 문화, 공급망과 가치를 하나의 수식으로 변환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마지막 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울산은 공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의 기지였고 기술의 수도였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신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장소였다. 그리고 저는 문득 어릴 적 제 전공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설계 한쪽이 바꾸는 거야. 실행력은 수단이지만 설계는 철학이거든.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울산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리포트를 완성했습니다. 그 제목은 대한민국 설계의 민족.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며칠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기록했지만 그 모든 것을 쉽게 말로 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샌드캐슬에서 본 K용접의 정밀함, 울산에서 느낀 산업의 유기성, 서울의 회의실에서 마주친 전략가들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한 가지 설계라는 단어. 현대차가 이룬
관세 0%는 숫자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 끊임없는 학습과 반보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총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세를 피하는 기업을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면을 보고 법과 조항을 이해했고 그 위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합법적인 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피한 것이 아니라 설계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방식의 선언입니다. 그날 저는 제 리포트를 세계 무역학회에 기고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면을 그렸고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결국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0%의 관세는 숫자가 아니라 선언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다. 며칠 후 뉴욕타임즈 한 면을 가득 채운 기사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The country that doesn't react, but designs Korea. 그걸 보고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은 설계하죠. 그 이후 제 인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연구하는 국제정책 컨설턴트가 되었고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의 K전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리암, 당신은 왜 한국에 그렇게 빠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요, 그냥 빠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해하면 빠지게 되는 나라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